황기찬은 재인을 놓지 못했다. 재인과 떨어져 사는 동안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걸 잃는 듯한 허무에 사로잡혔다. 그는 때로 후회했고 때로 분노했다. 후회는 자신을 괴롭혔고 분노는 재인을 향했다. 그는 다 내 잘못이야라는 말을 속으로 반복하면서도 그래도 나만 이렇게 무너져선 안 되라는 억울함을 지우지 못했다. 강세리는 점점 벼랑 끝에 몰리고 있었다. 황기찬이 믿을 만한 동맹이 아니란 걸 깨달은 순간부터 그녀의 계획은 무너졌다. 세리는 자신이 늘 앞서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늘 뒷걸음을 치고 있었다. 그녀는 기찬에게 매달렸고 때로는 노숙자에게 협박을 가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점차 세리를 경계했다. 세리의 웃음은 가볍게 들렸고 그녀의 약속은 공허하게 울렸다. 세리 자신도 그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더 잔인해졌다. 잔인함은 자신을 지키는 마지막 방패였다. 노숙자는 밤마다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때 내가 막았다면 지금은 달라졌을까? 그러나 대답은 오지 않았다. 노숙자의 내면에는 아들을 지키려다 결국 더 깊은 늪으로 끌어내린 죄책감이 쌓여 있었다. 그녀는 세리의 협박 앞에서 흔들렸지만 동시에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강재인은 오히려 단단해졌다. 더 이상 황기찬의 아내라는 이름 뒤에 숨을 필요가 없었고 그가 만든 허울 좋은 가정에 붙잡힐 이유도 없었다. 하지만 자유의 대가는 무거웠다. 무너진 명예, 잃어버린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 제인은 매일 그 상처를 떠올리며 자신이 아직 끝내야 할 싸움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다짐했다. 도윤은 제인의 곁에서 묵묵히 함께했다. 그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증거를 모았다. 황기찬이 숨겨놓은 휴대전화 속 녹음 파일, 홍 사장과의 비밀 대화, 세리가 주고받은 문서들. 하나하나 쌓여가는 증거는 마치 거대한 벽돌처럼 황가의 거짓된 성을 흔들고 있었다. 그러나 도윤은 성급하지 않았다. 그는 제인에게 늘 말했다. 확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아요. 황기찬은 밤마다 술에 젖어 울부짖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악행들을 기억해냈다. 김도희의 죽음, 제인을 짓밟았던 날들, 세리와 함께 꾸미는 모. 모두 잊고 싶었지만 잊으려 할수록 더 선명해졌다. 결국 그는 제인을 찾아와 무릎을 꿇었다. 제인아, 마지막 순간에 단 한 번만 내 옆에 있어줄 수 없겠니? 제인은 차갑게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동정조차 없었다. 당신의 마지막 순간은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당신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에요. 내게 기대지 마세요. 나는 오직 진실만 바라볼 거예요. 그 말에 기찬은 고개를 숙였고 무너진 체면은 눈물로 범벅이 되었다. 세리는 반대로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제인을 제거해야만 자신이 살 수 있다고 믿었다. 벗어날 길이 없다는 불안은 그녀를 광기로 몰아넣었다. 그녀는 칼을 손에 쥐고 제인의 집 앞에서 기다렸다. 강재인, 내가 사라져야 내가 살아. 그러나 뜻밖에도 그 순간 도윤이 나타나 세리를 제압했다. 세리는 벽에 몰리면서도 마지막 카드라며 USB를 꺼내들었다. 안에는 황가를 무너뜨릴 수 있는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다. 세리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소리쳤다. 이걸 터뜨리면 기찬도, 숙자도, 그리고 너까지 다 끝장이야. 나 혼자 무너질 것 같아. 제인은 흔들리지 않았다. 세리, 그건 내가 쥔 무기가 아니라 내 발목을 잡는 쇠사슬이야.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USB는 바닥에 떨어져 굴렀다. 결국 경찰이 들이닥쳐 세리를 체포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 세리는 울부짖었다. 난 억울해. 이건 다 황기찬 때문이야. 내가 시킨 게 아니야. 그러나 누구도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 사이 도윤은 기찬의 휴대전화 속 마지막 파일을 열었다. 영상 속에서 홍 사장과 기찬은 은밀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만약 들통나면 강재인을 희생양으로 삼아야 해. 그녀 이름을 끌어들여 덮으면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인은 온몸이 굳었다. 자신을 향해 또다시 덮어씌우려 했다는 사실이 분노로 치솟았다. 도윤은 이 자료가 결정적 증거가 될 것이라 확신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노숙자가 갑작스럽게 쓰러진 것이다. 그녀는 병상에 누운 채 아들의 손을 붙잡고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내가 다 잘못했어. 그동안 눈 감아준 죄, 이제야 인정한다.
하지만 제 입만은 더 이상 건드리지 마라. 그 말은 짧았지만 무겁게 남았다. 황기찬은 처음으로 진정한 두려움을 느꼈다. 그리고 며칠 뒤 황가의 주주총회가 열렸다. 의안은 단 하나 황기찬 해임안. 제인은 단호하게 서류를 내밀었고 도윤은 결정적 증거를 제출했다. 기찬은 무너지는 순간에도 제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용서해달라는 말조차 사치겠지. 그래도 언젠가 한 번만. 그러나 제인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주주총회장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표결이 시작되는 순간 모두의 시선은 강제인에게 향했다.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누구나 알았다. 이 싸움은 단순히 회사의 자리를 두고 벌어지는 전쟁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들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싸움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의 휴대전화에 알림이 떴다. 새로운 파일이 업로드되었습니다. 그 파일의 이름은 단순했다. 최후의 진실. 누가 올린 것인지, 어떤 내용이 담긴 것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 파일 하나가 또다시 모든 판을 흔들 것임은 분명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주주총회 한복판 스크린에 최후의 진실이라는 제목이 떠올랐을 때 공기조차 얼어붙은 듯했다. 누가 올린 것인지, 언제 저장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파일이 지금까지의 모든 폭로보다 더 무겁다는 사실이었다. 강재인은 차갑게 화면을 응시했다. 지난 세월 동안 수없이 거짓과 함정에 당해왔던 그녀는 이번에도 쉽게 믿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 파일이야말로 강규철의 억울한 죽음과 자신이 잃어버린 시간들을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열쇠일 수 있다는 것을. 그녀의 가슴은 고통과 희망 사이에서 뒤섞여 뛰고 있었다. 황기찬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는 이미 수많은 파일과 녹음들이 자신을 올가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파일 이름이 최후였다. 그는 자신이 숨겨왔던 가장 은밀한 순간까지 드러나는 게 아닐까 공포에 휩싸였다. 기찬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설마 그날의 기록까지 남아있는 건가? 그날 기찬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사건. 심지어 세리조차 모르는 비밀. 그는 한순간 숨조차 잃었다. 도윤은 침착하게 파일을 열었다. 화면 속에는 홍 사장과 기찬의 거래 장면이 찍혀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단순한 대화가 아니었다. 서류 위에 적힌 이중계약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고 그 옆에는 제인의 아버지 강규철의 이름이 억울하게 끌려 들어간 흔적이 있었다. 마치 모든 죄를 강규철에게 떠넘기기 위해 짜맞춘 시나리오처럼 보였다. 도윤은 이를 보며 속으로 분노가 치밀었지만 표정은 굳게 유지했다. 이제 변명은 불가능해. 제인은 눈물이 맺혔다. 아버지가 누명을 썼던 순간 그 모든 조작의 그림자가 화면 속에서 증거로 드러난 것이다. 하지만 눈물 속에는 단순한 슬픔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참아온 분노와 해방감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아버지,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어요. 끝까지 싸울게요.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인물이 입을 열었다. 세리였다. 경찰에 체포된 상태로 끌려왔던 세리는 여전히 당당한 듯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파일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기찬 씨, 그날 당신 옆에 있던 또 다른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 아직 살아있어. 모두가 놀랐다. 세리의 말이 거짓일 가능성은 컸다. 하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아직 더 큰 폭탄이 남아있다는 의미였다. 황기찬은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세리의 눈빛을 피했다. 도윤은 그 반응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누군가 또 있었다는 것. 그것이 새로운 국면을 만들고 있었다. 노숙자는 병상에 누운 채 이 소식을 전해들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며 속삭였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구나, 기찬아. 내가 덮으려 했던 게 결국 우리 모두를 무너뜨리는구나. 노숙자의 마음은 무너졌다.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모성애와 더 이상 감싸면 안 된다는 양심이 계속 부딪혔다. 그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다. 내가 직접 증언해야 하나? 하지만 증언하는 순간 아들은 끝장이다. 그녀는 베개를 움켜쥔 채 눈을 감았다. 그 무렵 강미라는 고개를 들었다. 오랫동안 침묵해온 그녀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다. 아들의 이름을 숨기고 살아온 세월이 있었지만
이제는 거짓의 대가를 치를 때라 생각했다. 미라는 제인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나도 알고 있었어. 하지만 두려워서 말하지 못했어. 이젠 도망치지 않을게. 도와줄게. 제인은 놀랐지만 곧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 함께 끝내요. 황기찬은 주주총회장에서 결국 해임 결정을 맞았다. 그의 몰락은 시작에 불과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번쩍이고 증거 파일이 언론에 퍼져나갔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안도감이 스쳤다. 오래된 거짓을 짊어지고 사는 살보다 차라리 몰락이 편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 편안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제인은 낯선 봉투를 받았다. 보낸 사람은 없었지만 이번에는 익명이 아니었다. 황나라라는 이름이 선명히 적혀 있었다. 제인은 순간 숨을 삼켰다. 황나라는 황기찬의 동생이자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사건의 전면에 드러나지 않았던 인물이었다. 봉투 안에는 단 한 장의 메모가 있었다. 언니, 아직 진짜 끝은 오지 않았어. 내가 본 건 따로 있어. 제인의 손끝이 떨렸다. 강제인은 봉투를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황나라는 오랫동안 침묵으로 일관해온 인물이었다. 침묵이 곧 무력함이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달랐다. 메모에는 단호한 결심이 묻어 있었다. 내가 본 건 따로 있어. 이 문장은 단순한 증언을 넘어 새로운 파국의 시작을 예고하는 듯했다. 제인은 두려움과 기대가 동시에 밀려왔다. 혹시나 황나라가 자신을 지지해줄지도 모른다는 기대,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배신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황기찬은 소식을 듣자 불안에 휩싸였다. 그는 이혼한 아내 제인의 손에 메모가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도 위협을 느꼈다. 나라는 늘 얌전하고 수능적인 동생이었다. 하지만 만약 그 동생이 지금 와서 목소리를 내기로 결심했다면 그것은 단순한 반란이 아니라 황가 전체의 균열을 의미했다. 기찬은 생각했다. 나라가 뭘 본 거지? 설마. 순간 떠오른 기억이 있었다. 그는 몸서리쳤다. 도윤은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했다. 지금껏 모은 증거만으로도 황기찬과 세리를 무너뜨리기엔 충분했다. 하지만 황나라의 증언은 또 다른 차원의 폭로였다. 도윤은 제인에게 말했다. 만약 황나라 씨가 진짜로 뭔가를 봤다면 이건 모든 걸 뒤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그녀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황나라는 드디어 제인을 찾아왔다. 오랫동안 눌러온 감정을 토해내듯 그녀는 눈빛을 굳혔다. 언니, 나 이제 더는 참을 수 없어. 그날 아버지가 쓰러졌을 때 난 방 안에 있었어. 모두 거짓말했지만 난 분명히 봤어. 제인은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을 움켜쥐었다. 그날의 진실이 드디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나라는 목소리를 떨며 이어갔다. 아버지가 쓰러지기 직전 기찬 오빠가 홍 사장에게 서류를 건네고 있었어. 그리고 그 서류에는 언니 이름이 적혀 있었어. 희생양으로 만들기 위한 문서였어. 순간 제인은 온몸이 굳었다.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죽음 직전 직접적으로 진행됐다는 건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그녀의 눈동자에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차올랐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제인의 목소리는 떨렸고 나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황기찬은 나라는 입을 열자마자 곧장 그녀를 찾아갔다. 그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얼굴로 소리쳤다. 나라야, 넌 아무것도 모른다. 그날 넌 착각한 거야. 내가 본 건 단편적인 조각일 뿐이야. 그러나 나라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순종적인 동생으로 살아온 자신을 버리고자 했다. 착각? 내가 본 걸 부정하지 마. 오빠가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봤어. 난 이제 침묵하지 않아. 노숙자는 병상에서 이 소식을 듣고 눈을 질끈 감았다. 그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평생 지켜온 아들이 이제 동생의 입으로 무너지고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기도하듯 중얼거렸다. 제발 더 늦기 전에 끝내다오. 강세리는 경찰서 안에서도 여전히 교묘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자신의 체포가 끝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오히려 황나라의 증언이 나오면 자신이 거래할 수 있는 카드가 생긴다고 믿었다. 세리는 변호사에게 속삭였다. 나라가 입을 열면 난 오히려 살아날 수도 있어. 기찬을 끌어내리고 나만 빠져나가면 돼.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 제인과 도윤은 황나라와 함께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순간이 다가왔다. 그러나 회견 직전 황나라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해 있었다. 그녀는 손을 떨며 속삭였다. 나 사실 무서워. 지금이라도 입 다물면 편해질 수도 있어. 제인은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다. 나라 씨, 그동안 숨죽여 살아온 건 충분했어요. 이번만은 용기 내야 해요. 그게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길이에요. 그 말에 나라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곧 결심이 깃들었다. 기자회견장이 열리자 수많은 카메라와 시선이 쏠렸다. 황나라는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엔 떨렸지만 곧 단호해졌다. 저는 황나라입니다. 오늘 제가 말하는 건 제 가족을 무너뜨리는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감출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던 날 저는 직접 보았습니다. 황기찬 오빠가 모든 책임을 강재인 언니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다는 사실을. 간 회의실이 술렁였다. 황기찬은 분노에 치를 떨었고 기자들은 연이어 질문을 쏟아냈다. 제인은 눈을 감으며 아버지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리는 듯한 안도감을 느꼈다. 도윤은 곧바로 자료를 추가 공개하며 모든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났다. 기자회견장 뒤편에서 누군가가 소리쳤다. 황나라, 너도 거짓말하고 있잖아. 사람들의 시선이 한쪽으로 쏠렸다. 나타난 인물은 다름 아닌 홍 사장이었다. 그는 수갑을 찬 채 경찰에 압송되던 중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다. 나라, 내가 본 게 전부라고 생각해? 진짜 결정적인 건 내가 모르는 거야. 강규철 회장이 쓰러진 건 단순한 충격 때문이 아니었어. 약물이 들어갔었지. 그리고 그 약을 건넨 건 내 옆에 있던 사람이야.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다. 황나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홍 사장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다. 기자들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제인과 도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제 새로운 의문이 떠오른 것이다. 아버지를 쓰러뜨린 진짜 손은 누구였을까? 만약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손에 의해 계획된 일이었다면 홍 사장의 폭로는 회견장을 뒤흔들었다. 모두가 황나라의 증언을 주목하던 순간 약물이 들어갔다는 말이 터져나오자 공기는 단번에 바뀌었다. 사람들은 황나라가 고백한 진실보다 새로운 의혹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강재인은 몸이 굳었다.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히 충격과 배신의 상처 때문이라고 믿어왔는데 약물이라니. 그 한마디는 그녀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었다. 그녀는 속으로 절규했다. 누군가가 아버지를 계획적으로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거야. 분노와 혼란이 뒤섞였고 그 감정은 단순히 과거를 밝히는 것을 넘어 반드시 끝장을 보겠다는 다짐으로 바뀌었다. 황기찬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역시 처음 듣는 사실처럼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불안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설마 그 약이 아직 남아있는 건가? 그날 처분했다고 생각했는데. 기찬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그는 자신이 깊이 개입한 건 아니라며 합리화했지만 사실 언젠가 이 진실이 드러날까 두려워해온 것이 사실이었다. 황나라는 절망에 휩싸였다. 그녀는 자신이 용기를 내어 입을 연 순간 오히려 새로운 죄목이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불안을 느꼈다. 홍 사장의 말은 그녀를 겨냥하는 듯했다. 내 옆에 있던 사람이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다. 나라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말 내가 모르는 일이 있었던 걸까? 아니면 날 또다시 희생양으로 만들려는 거지. 혼란 속에서 나라는 무릎을 꿇고 싶을 만큼 흔들렸지만 끝까지 버텼다. 침묵은 더 이상 답이 아니라고 다짐했기 때문이다. 도윤은 침착하게 움직였다. 그는 홍 사장의 폭로가 진실인지 아니면 마지막 발악인지를 가려야 했다. 그는 제인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약물 흔적이 남아있다면 의학적 증거로 밝혀질 겁니다. 이건 감정의 싸움이 아니라 과학의 문제로 끌고 가야 해요. 제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흔들렸다. 그녀는 과학적 증거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바라고 있었다. 바로 인정이었다. 누군가가 직접 내가 했다고 고백하는 순간 비로소 그녀의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지 않았음을 세상에 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세리는 경찰서에서 이 소식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약물? 좋아.
이건 내가 빠져나갈 새로운 구멍이 될 수 있어. 그녀는 변호사를 불러 다시 거래를 시도했다. 기찬의 비밀을 쥐고 있는 건 자신뿐이라는 듯 약물 사건과 연관된 또 다른 서류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그 순간 변호사는 차갑게 대답했다. 세리 씨, 이제 판은 당신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황나라가 증언했고 홍 사장이 입을 열었어요. 당신은 이제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그 말에 세리의 눈빛은 무너졌다. 늘 누군가를 이용해온 자신이 이제는 이용당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노숙자는 병상에서 이 소식을 듣자 고개를 떨궜다. 그녀는 오래된 죄책감이 다시 무겁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내가 눈 감지만 않았어도.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녀는 처음으로 간호사에게 부탁했다. 나를 기자들 앞에 데려가줘요. 내가 말해야 할 게 있어요. 그녀의 결심은 늦었지만 여전히 무겁고 강렬했다. 며칠 뒤 검찰 조사에서 새로운 증거가 드러났다. 그러나 기록에는 투약 경로가 남아있지 않았다. 도윤은 이 지점에서 고개를 저었다. 누군가 치밀하게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그 치밀함은 황가 안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제인은 황나라를 찾아가 물었다. 나라 씨, 그날 정확히 누가 아버지 옆에 있었는지 기억해요? 나라는 눈을 감고 오래된 기억을 되짚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랑 기찬 오빠 그리고 도희 언니의 오빠 도윤 씨도 잠깐 들어왔었어. 그 순간 제인은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전적으로 믿어온 도윤의 이름이 나온 것이다. 도윤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차분히 설명했다. 그날 저는 강 회장님께 경고하려고 갔습니다. 이미 무리한 계약이 진행되고 있었고 저는 멈추게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황기찬은 비웃으며 반격했다. 제인아, 내가 그렇게 믿어온 도윤도 그날 거기 있었어. 누가 진짜인지 아직 모르는 거야. 제인의 눈빛은 흔들렸다. 그녀는 도윤을 믿고 싶었지만 진실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다.